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내가 그냥 참지라는 네. 게 자꾸 민재한테 느껴지니까 왠지 모를 짠함이 느껴졌는데. 그러게요. 자,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좀 짠한 것은 우리 엄마 아빠 좀 나와도 계시지만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 그 민재가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예. 네, 그때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민재도 다 알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동생은 왜 그러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사실 다 알만한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왜 아빠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친구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의미는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인받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말을 그래도 너가 잘못했을 때도 이제 그 말보다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좀 알고 싶구나 이렇게 반응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각자의 기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침착한 거, 차분한 거, 생각이 깊은 거,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마 아빠를 정말 위하고 걱정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좀 말해줬다면 민재가 생각할 때 아빠가 매번 뭐 때로는 민서 편도 들어주시고 내 얘기도 잘 안 들어주시고 하지만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아빠 아시는구나. 그거를 민재가 느낄 수 있었다면 너무나 그 아버님이 실제로 지금 그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라 너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좀 좋은 대화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재도 그렇고 민서도 그렇고 저기 앉혀가지고 둘 다 얘기하다 보면은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엄마 아빠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둘 다 대답은 똑같아요. 나만 사랑해줘. 나만. 저도 딸바보거든요. 네. 저는 그 큰애가 딸이고 밑에가 이제 6살 밑에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3대 독자예요. 네. 예. 그래갖고 온 가족이 아들 낳아야 된다고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들 낳아야 네. 된다고. 저는 딸이 훨씬 좋은데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딸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든 가족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아들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유학 마지막 마칠 때인데 저희 딸한테 실제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 논문 써야 되는데 얘가 태어나갖고 나 힘도 줄 것 같다. 너만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너만 있어도 충분한데 막 그랬더니 걔가 그때는 한 6살쯤 되니까 다 알아들을 나이잖아요. 네. 어제 나한테 이렇게 날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동생 조금만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네. 애를 좀 사랑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들인데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얘가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잘 워킹을 해갖고 둘이서 지금도 뭐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모든 첫째는 불안합니다. 6살 차이라고 하지만 네. 둘째가 태어났을 때 그 망연자실함, 그 상실감이나 불안감은 말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잘 걷던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늦둥이 동생 보고 나서 다리가 마비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통해서 저에게 의뢰가 됐는데 동생 때문인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민서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민재도 저렇게 속이 깊은 아이인데 얼마나 사랑받고 싶겠습니까? 아마 동생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고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네. 불안이 낮아지면 절대로 동생 물가를 찌르지 않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동생을 그 찌를 수가 있냐? 네가 인간이냐? 네가 어떻게 그 윤리교육을 시키시면 안 되고 불안을 낮추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바로 앞에서 투닥투닥 싸우고 있으면 이걸 중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껏 그럼 사용하신 방법은 어떻게 된 거죠? VCR에 나왔으면 우선 먼저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떨어져. 일단 떨어져. 그러니까 제가 더 못 견뎌가지고 한 명을 방으로 들여보든지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뭐 서로 몸도 건드리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떨어져. 뭐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막 엉켜붙고 하면은 심판들이 일단은 떨어뜨려 놓거든요. 예, 네. 딱 그렇게 하듯이 떨어져. 그리고 절대로 싸울 때 너희 각자 떨어져! 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저는 두 아들 연년생을 키웠는데 네. 두 아들이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난리가 나는데도 저는 전혀 방에 안 들어갔어요.
설사 죽이진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믿는 거죠. 예. 아, 방에서 아이들이 참 과격하게 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약간 잠잠해진 듯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서로 부둥켜 안고 또 깔깔깔깔 웃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새 해결을 한 거죠.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 애들 싸움은요. 누가 잘잘못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놀이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이거 너무 과한 것 같다 하면은 한쪽 아이가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부모가 딱 가르듯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은 더 과하게 해서 언젠가는 부모가 와서 끝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더 그런 싸움의 종료까지도 의존을 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 해결 능력들이 조금 오히려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둘을 딱 앞에 내놓고 서로 억울한 얘기를 먼저 한 명씩 해봐라. 네, 증언을 일단. 그래서 민서가 먼저 할 때도 민재가 먼저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얘기를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 오빠가 뭐 이랬어. 그래서 근데 한 명은 그 옆에서 계속 듣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얘기 끝나면은 그다음에 또 이제 민재가 이거 민서가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해. 나 지금 화가 났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얘기를 듣고 판결도 내려주시는 겁니까? 부모 판결은 안 내려주시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까, 이 방법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잘 보시면 아이를 잘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진짜 엄마의 그렇지. 마음을 케어한 거예요. 예. 결국은 거의 상담사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제가 하나 이제 권해드리면 따로따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저는 이제 아이가 싸울 때 말고요. 평화로울 때 워낙 지금 가족 회의 많이 하시니까 평화로울 때 아이들만의 룰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언제 게임이 끝나는지를 아이들이 정해야 돼요. 한 명이 울었어요? 그럼 엄마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 못 놀아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하느냐?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냥 각자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누가 더 마음이 갈급해질 거예요. 놀아야 되는데. 네. 근데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화시기에 아이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 룰을.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헤어져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상담을 하세요. 뭐가 억울한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해도 그건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민지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니, 우리 청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권 교수님도 그렇고, 어쨌든 남매지간에 싸울 때 중재를 처음부터는 바로 하지 마라. 예. 둘이 싸워도 안 죽는다. 라고까지 청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싸움, 이거 말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재를 저도 14년간 했거든요. 예. 주로 성인 중재를 하는데 중재자의 원칙이 있어요. 중재자는 갈등의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 중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재하지 마세요라는 우리 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그 근본 또 더 깊은 이야기는 아마 이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건 우리 둘이 해결이 안 돼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정말 중재가 필요한 사인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요. 이럴 때는 중재자의 말에 이 갈등의 대상자들이 귀를 기울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까 영상에서 몇 번 나왔거든요, 벌써. 왜 그랬어? 네, 왜 그랬어라고 하면은 민재는 당연히 민서 때문이라고 그러고 민서는 당연히 또 민재 때문이라고 그러고 뻔한 얘기예요. 왜 그랬어 하지 마라. 네, 두 번째 누가 먼저 그랬어? 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 두 말은 오히려 이 갈등의 대상자가 A와 B가 서로를 비난하는 데만 생각을 포커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까 대화의 목적이 연결이라 그랬는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야, 기억에 쏙 들어오는 게 두 가지 하지 마라. 왜 그랬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그랬어? 요거 저희 남편들이 술 먹고 좀 늦게 가더라도 왜 그랬어? 누가 그거 하자고 그랬어 그거를 물어보지 마라. 팀장이. 네. 자,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사실 딱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잘잘못이라는 맞아. 게 있는데 이걸 그래도 아이들은 의식이 좀 성장을 못했으니까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꾸 재판 얘기하시는데 아까 우리 박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폭력이 좀 이렇게 행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서로 먼저 때렸대요.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 상담을 어떻게 해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CCTV 달면 좋겠다. 저 집에 CCTV 달면. CCTV도 소용이 없어요. 가족의 정의는 CCTV로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거 녹화 직전에 때렸다 그래요. 저 직전에 안 때렸는데 잡혔을 거기 안 뿐이다. 잡혔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CCTV를 가리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정말 풀리지 않았던 네. 우리 남매들 간의 싸움, 리모컨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중재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은 확실히 부모님들께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빠 입장에서 먼저 보고 있다가 여동생이 와가지고는 나도 볼래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자, 이런 리모컨 싸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까는 가위바위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민재가 가위바위보도 졌어요. 지금은 아빠가 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빠가 개입하신 거죠. 진 사람은 무지하게 억울해집니다. 억울하죠. 먼저 보고 있었는데. 민재가 또 항상. 네. 네. 이게 사실은 어떤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친구한테. 뺐을까요? 모르는 친구한테 그러기 쉽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예? 물어봐야 내가 되겠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니? 지금도 그럼 오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나 이거 보는 게 재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을 하겠죠. 5분씩 보면 안 될까? 그런 룰을 정해서 룰대로 안 하면 또다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뭐 각자의 시간을 갖고 이런 룰을 자기들끼리 만들 수 있게 해야지 싸움이 안전한 게임이 될 수 있겠죠. 예. 저는 문득 궁금한 게 룰이 뭔가 불공정하면 어떡하죠? 엄마가 듣기에. 그래도 돼요. 둘이 아이들끼리 정하면 정하는 되죠. 룰을 그래도 돼요. 둘이 정한 거니까 네. 그건 그대로 믿고 따라라. 네. 예. 자, 오늘 주제가 남매 싸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동보다는 아이가 둘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지금 갑부모단 중에도 자녀 2분 이상인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녀 둘 이상이다. 오, 네.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네. 계시네요. 우리와 자, 함께 똑같이 학교 오신 입장으로 네. 우리 각 부모단님 여러분들도 수업 듣고 계시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 안녕. 누가 언니예요? 언니 손. 지금 여기 첫째, 둘째가 있는데 네. 둘이 자주 싸우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제 뭐 장난감이나 인형 갖고 서로 다투다가 예. 동생이 언니를 때릴 때가 있어요. 네. 저 동생 있는데 그런 얘기 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예, 그래서 그럴 예. 때 보면은 언니는 참고 자기는 맞고 있고 왜 그냥 있냐고 하면은 자기가 동생 때리면 동생 아프니까. 오. 혹시 그 아버님이 그 큰 딸한테 그렇게 동생한테 늘 이렇게 참아줘서 뭐 어른스럽다든지 착하다든지 이렇게 뭐 칭찬하신 적이 있을까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언니니까 좀 참아라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언니니까 딸은 이제 어쨌든 맷집을 좀 길러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참아줘야 맞고 보복하지 않아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참아서 참 착하다, 언니가 참아서 착하다라고 말을 안 했어도 기질적으로 그런 부모한테 순종적이고 자기가 참고 그런 거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근데 그런 애가 우연히 참았더니 칭찬이 왔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나의 생존 전략이구나. 그러면서 더 참게 되고 더 순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얘기하게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만 네가 참 인내하고 그런 건 좋은데 동생이 때렸으니까 속상하고 아프지. 그 마음도 아빠는 이해해. 라고도 동시에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그 감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해요. 네. 자, 갓부모단의 우리 육아 고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느 집이나 사실 고민 다 있으실 거고 공감들 다 하실 그럼요. 겁니다.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건데 오늘 못다한 고민 저희 매주 만날 거니까요. 앞으로도 네.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예요? 너무 뒤늦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갓 부모단 우리 12분 네. 함께 했잖아요. 네. 왜 갓 부모단이에요? 모르셨어요? 그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도 사실 갓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 부모도 사실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 이제 부모로 갓 태어난 거죠. 예. 그런데다가 사실 갓 태어난 부모도 나도 아직은 뭔가 배워가는 단계인데 아이들에게만큼은 오마이갓 신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지. 이 갓이 되는 부모라고 해서 저희가 갓 부모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갓 부모가 돼서 갓. 네. 또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는 또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갓 부모단 우리 12분의 갓 부모단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 또 직접 나오셔서 VCR과 함께 우리 민재, 민서 네. 고민도 털어놔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 오늘 어떻게 좀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시나요? 네.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딱 집에 가서 실천해야겠다 좀 기억해 두신 거 있으세요? 예, 우선 감정이란 단어하고요. 예. 우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어줬다는 생각이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민지 한번 꼭 따뜻하게 많이 더 안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그리고 갓 부모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문가 우리 세 분께서 든든하게 네. 지키고 계시니까 언제든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돌아온 EBS 부모,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금요일 9시 40분에 만나요.